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어떤 경우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서기 마련입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정의에 대한 희망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공도사업에 열정을 바쳐온 분을 초대했습니다. 원불교 훈련사업회 회장이시죠? 구산 김호영 대호범님 초대했습니다. 대호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구산 대호범님 떠올리면 원음방송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큰 디딤돌 역할을 한 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또 분주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원음방송의 이제 상담력으로서 또 강구 유치, 또 선전, 또 우리 원음방송 하는 일을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단적으로는 훈련사업회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만날 때 소위 그 종교인의 모습을 또 다 이렇게 풍기도록 그런 데도 더 신경을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제가 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교육자로서 누구를 만나든 또 공경하고 우러르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대호법이라고 제가 호칭을 해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불교에서 대호법이 어떤 호칭인지 어떤 위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대호법은 원불교의 공부와 사업으로서 크게 아마 공헌한 사람들을 교당에서 주시는 법훈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적으로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되는 국가에 대해서 해주는 훈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불교 법의 훈장을 받으신 거네요. 그래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호범님은 처음에 원불교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아까 선생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선조도 때부터 그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증조부께서 원불교의 지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 그 아주 초창기 때부터 이제 원불교에 제가 4대 걸쳐서 지금 원불교를 심고 있는데 아주 할아버지, 증조부, 할머니, 아버지 다 그 원불교 가족이었고 또 특히 이 증조부님께서는 용신교당의 아까 지부장 또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친척까지도 전부 다 원불교에 입교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또 그런 가족을 만들었고 또 그런 데서 그런 가족이 난 자동적으로 모태 신앙을 하게 됐죠. 예, 당시 지부장 하면은 지금은 조금 생소한 호칭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지부장 하면 뭐 교무 역할을 다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지부장 역할은 제가 출가가 다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가령 한 예를 들면은 정산종사님께서도 지부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사업을 다 같이 하는 아까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했죠. 네. 그래서 저 이제 증조 할아버지 이제 그다음에 작은 할아버지 이게 다 이제 지부장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 어머니는 교당 주무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가족에 있어서의 교당의 그 직책을 가지고 아주 봉직에서 이런 데도 선양에 아주 앞장선 그런 가정이었죠. 예. 교단 창립기에는 뭐 제가 출가가 구분 없이 그 지부장으로서도 또 교화에 큰 역할을 해오셨고 특히 전라북도 용신교당도 큰 발전에 일획을 긋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당시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증조 부모님 또 부모님 함께 이렇게 교당 생활하면서 어떤 또 추억이나 기억들이 떠오릅니까? 증조도 그렇고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네. 신고하고 기도하시고 예. 자선하시고 예. 또 낮에는 또 열심히 논밭 하시면서 일도 하시고 또 밤에는 또 마찬가지로 일도 하시고 더 중요하게 느낀 것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동선도 중앙총무에 동선도 나시고 또 교리대회에 가셔서 강연도 하셔가지고 네. 그 소위 상도 타시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고향 그 교당에서는 산 보살이라는 그 별칭을 받을 정도로 네. 이 공부하는 예. 원불교에 공부하는 아까 예. 공부인이고 신앙이었죠. 네. 사실 여성이 그 당시에 대중 앞에 나가서 강연을 하고 연단에 선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니께서 그 역할을 또 다 하셨어요. 총부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때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를 나온 소위 인재였었어요. 네. 그래서 한자도 알고 아까 일반 것도 알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농촌에 있지만은 상당히 깨어져 있는 또 일반 사회에서 보면 소위 그때 초학교를 나온 건 상당히 수준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남보다는 아까 교전을도 있고 또 그때만은 불교 교전 근행법 이런 것을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네. 그 모범적인 아까 그 신앙이었죠. 네, 그러셨군요. 당시 용신교당은 뭐 전무 출신들도 많이 배출을 하고 교단적으로도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교당이었어요. 그 용신교당은 한말로 말하면은 원기 아까 16년에 아까 불법 연구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기 21년에 총부와 같이 그 용신교당의 법당에 이론상 법신부 이론상을 했어요. 봉하는 예. 정도로 네. 그 아주 그 역사가 참 역사가 깊죠. 깊은 교당이고 또 대종사님 친히 그 교당에 오셔서 그 봉부식도 그 참석을 하시고요. 참석도 하시고 예. 또 법설도 해주시고 예. 또 그때 저도 와서 아주 어렸을 때 저는 몰랐는데 예. 그때 와서 저를 안아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은총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이렇게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구사님 마음속에 정말 원불교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또 굳은 마음을 갖게 된 어떤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건 저는 한말로 말해서 뭐 아까 선생님들 사랑이죠. 교무님들. 그리고 아까 가르침이고 사랑이고 또 그 교무님들의 그 생활 모습, 예. 그 하루 일과를 찾아가지고 생활하신 모습을 보면은 아침에 새벽 4시에 일나셔가지고 이 도량 청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기도하시고 네. 그 다음에 낮에는 논밭 가서 일도 하시고 밤에는 야학하고 그게 뭐 참 보통 사람들이 아까 하시지 모든 일을
아주 교리에 정신을 근거해서 바탕에서, 예. 다시 말하면 근행법에 그때 같으면 근행법에 근거해 있어서 열심히 그 생활하시는 모습을 네. 그 보면은 정말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또 그런 결과로서 또 결과도 나왔어요. 그 용신교당은 그 교도수가 많았죠. 딴 기독교나 이거 없이 전부 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원불교 신앙으로 지역 전체가 그것처럼, 원불교 교도가 신앙으로 될 정도로. 예. 이렇게 그 됐죠. 예.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참 감명이 되고 예. 참 중요하게 됐죠. 예. 특히 그때 이제 6대 이론이라든지 근행법, 초기 교서들이 또 다. 교서. 예. 그것을 따라서 예. 열심히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모습, 네. 또 가르쳐 주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 어린 그 마음에는 아주 그냥 꽉. 그때부터 또 굳은 신심이 커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단 창립기부터 큰 스승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대종사님 비롯해서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교단의 큰 스승님들과 인연이 남다릅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한말로 말해서 참 스승님의 그 법연이 아주 큰 사람이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그거 잘한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아까 대산 사장님 같은 경우라든지 이걸 직접 뵙고 가르침도 받았고 또 아까 박대환 선생님이라든지 고산종사라든지 또 김영신 종사라든지 아까 네. 이공주 선생님 이분들과의 만남도 많았고 네. 또 저희 집에도 왔고 또 내가 가서 그 선생님들 사시는 데로 갔고 그래서 우리 집과 교당이 둘이 아닌 정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법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하나 내가 생각나는 것은 이제 고산종사님한테 상가의감이라든지 그걸 배웠고 선과규감. 예. 그것을 배웠고 또 그 대종경 초안을 그 용신교당이 이루어졌었어요. 네. 그때 내가 대단한 사람도 거기에 참여도 해줬고 또 아까 고산정사도 참여했고 그때 박대환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네. 박대환 대봉도님 아까 선생 그분들도 그 때문에 소위 그 교당에 있어서 이 아까 중요의 선생님들이 그 용신교당에 오셔서 그 사시는 모습, 네. 공부하는 모습, 네. 수양 정진하는 모습 네. 이런 것이 참 저 어린 나이에게는 아주 참 큰 감명이었죠. 예, 그런 큰 스승님들을 모시고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구산 대여범님도 나도 저분들처럼 정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발심이 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다고요? 네. 아니,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뭐 국민학교라든지 이제 중학교라든지 뭐 대학에까지 네. 그래도 뭐 아주 좋은 성적이었죠. 그 뭐 1, 2등 안에 다 들어왔었으니까. 네. 뭐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장이 됐죠. 네. 이게 다 이것이 다 우리 교법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대대손손 원불교 집안에서 또 교단의 큰 어른들을 모시고 공부하면서 애정도 각별했고 그만큼 신심도 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구산 대여범님이 남다른 어떤 목표나 표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스승님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배운 것은 한말로 말하면은 이런 대로의 진리대로, 진리대로 공부도 하고 또 생활도 하고 네. 뭐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됐죠. 아침에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네, 일어나서 공부하는 네. 모습이라든지 네. 또 낮에도 또 친구들과 관계도 좀 서로 이렇게 합하는 걸로 네. 이렇게 돌았고 또 이제 밤에는 그래도 좀 뭐 아까 또 더 챙겨보고 야학하고. 내일을 예, 준비하고 예.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대학 때는 교당에 가서 야학도 가르쳐주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생활 자체가 네. 그 소위 교법에 근거한 하루 생활을 네.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성을 느낀다. 네. 그 또 한 가지 그 이제 법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네. 예.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앞으로의 닥쳐올 미래의 사회에 대한 준비는 이 길로 가야 네. 된다. 네. 그런 걸 느꼈죠. 예. 아주 한 말로 말하면 원불교의 교리대로 생활하자.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교당과 집이 둘이 아닌, 예. 그냥 교당 학교 끝나고도 바로 교당 가서 놀고 공부하고 법문 받들고. 그렇죠. 예.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그렇게 스님들의 뜻 받들면서 교법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온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관하는 가운데 구산 대호법님이 늘 마음이 좀 표준을 잡고 공부 삼아서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표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처처법상 사사불경, 네. 불법지 생활, 교리표 생활시법 중에 또 하나죠. 하나님. 예. 그게 사실은 저희 생활에서도 가장 그 표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쉽게 해서 모든 경계를 대할 때 다 부처님 같이 네. 대우고 네. 또 그 불공도 드리고 또 생활도 그 이런 데도 교리에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든 또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부처님으로 대하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구사님께서 우리 교단 곳곳에 또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대학 시절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4.19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다고 하는데 우선 이 대학 생활 그 당시 좀 회고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 농촌이 중심되는 대학, 네. 농업이 중심되는 사회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과대학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리 농과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리 하시면 선생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예, 지금의 익산이죠. 익산. 예. 이제 익산이고 그때만 해도 이게 뭐 이게 경제력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차 통학을 했단 말이에요. 아, 기차로 학교 통학을 학교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리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소위 정읍, 뭐 아까 군산, 전주, 네. 뭐 대전 여기 다 통학생들이 네. 서로 만나는 기회가 됐겠네요. 그 통학자 속에서 만나서 네, 네. 얘기도 하고 정보도 뭐 정보도 통하고, 교환하고 예. 그뿐만 아니죠. 그 역전 앞에 딱 나오면은 거기 만나서 이제 소위 대화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소위 그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학차가 예. 우리 이 대학생들의 역을 중심으로. 예. 예. 대학생들의 네. 의견 교환, 상담, 또 모든 것도 같이 의논하는 네. 그런 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상당히 또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학교가 많았어요. 아. 딴 예. 소도 시부란도 다 예. 아까 같이 잘한 바가지 이제 뭐 이리 농고, 공고, 뭐 상업고등학교, 뭐 온강여상, 네. 뭐 남성, 뭐 하여튼 등등. 그래서 전부 학교가 많이 많고 또 대학도 네. 전북 농대, 공대 쉽게 얘기해서
원광대학, 그 다음에 중앙대 부설 중앙대학 네. 그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끼리 이렇게 소통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 소통도 같아요. 하고 예.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런 네. 것이 됐죠. 전국의 소식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빨랐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익산이 어찌 보면 4.19 민주화운동의 발원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민주화를 바라는 열망이 강했던 지역에서 3.15 부정 이 선고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지금의 익산 당시의 이리의 이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그때 이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통학열차를 타고 오면 농촌역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도 있고. 근데 대학생이라면 상당히 지성인이 돼 있었거든. 네. 중고등학생이라면 그때마다 그렇죠. 경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그 학교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아까 실천을 아주 상당히 주장하고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볼까요? 네. 이런 거 또 학교에서 배운 것이 뭐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평등. 그렇기 때문에 늘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와 같은 얘기를 해서 그 이리에는 그러고 그때만 해도 통근열차가 왔다 가면 그냥 탕 비는 새예요. 통근열차가 오면 그냥 네. 크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네. 번창해서 놀고 네. 그 가면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에서 이제 주로 아까 한 얘기는 그와 같이 통근열차하고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의 생각은 그 배우라는 열정이 강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풍부하지 않 전주가 더 크게 했지만은 이리 같은 데는 아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어디보다도 그 배우는 열정도 강했고 네. 또 해보려는 노력도 전 강했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그 또 4.19 혁명에 아까 도화선이 된 것은 이제 그와 같은 아까 그 바람의 여망이 네. 현실로 안 되고 네. 또 이제 통근열차에서 만나서 보면 이렇게 3.15 부정선거 그 얘기를 다 듣고 네. 또 눈으로 그 시골에서 자기 부모들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 실감을 느꼈죠. 그랬겠네요. 예. 어디 뭐 딴 데 같이 무슨 뭐 간접증가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 그 현실로 피부로 피부도 와 닿았을 것 닿는 같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실은 예. 4.19 혁명에 예. 그 주역이 되고 네. 그런 게 우리가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지역 소도시로서의 3,000명이라는 그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이 3,000명이라는 그 네. 것이 저 학생들이 모아서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선서문도 낭독하고 예. 또 이제 그 학생들이 혈서도 쓰고 네. 또 그뿐만 아니지 중고등학생 뭐 대학생 해가지고 네. 그 구호 치면서 구호 네. 뭐 부정선거를 잘못됐다든지 예. 뭐 학업의 결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뭐 학원의 자유달라 이런 거 구호를 외치면서 외치던 그런 것이 아주 눈에 선하게 아주 그냥 자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하나 돼가지고 네. 했죠. 우리 순수한 학생들이 이 땅의 민주화, 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큰 역할을 했는데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산 대호범님이 당시 선언문을 쓰셨다고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문은 이게 핵심을 말하면은 부정선거를 아까 하면 안 된다는 네. 그거였고 또 학원에 좀 자유를 달라. 네. 그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네. 하다. 그러고 이제 계엄령 철폐 뭐 여러 가지 썼는데 그 핵심 사항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민주주의 질서 확립에 대한 그걸 확립해야 된다. 네. 그리고 부정적으로 부정선거 해가지고 정권 연장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근원은 선거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게 부정선거하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런 걸 이제 기초로 해서 예. 그 선서문을 이제 준비를 제가 하셨군요. 준비를 해가지고 예.
이제 학생 간부에 붙여서 예. 거쳐서 내가 학생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학생위원장이면 그때 농과대학 학생위원장이고 전북대학교 총부위원장이었어요.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 대표로서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이제 약간 18일 날, 19일 날 이렇게 해서 막 학생들이 죽고 또 마산에서 그 네. 김주일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일이는 하나 특이한 것이 그 신익희 선생이 그때 오셔서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리에서 느끼는 시민이나 학생들은 딴 데보다는 더 민주주의한 열망을 네. 강했을 것 강했고 같아요. 예. 또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도 더 강했죠. 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그냥 모아서 그렇게 네.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까 참 눈에 서는데 그래도 제가 그 선서문 낭독하고 또 이제 스크림 짜고 구호에 치면서 할 때 그 네. 생각을 하면은 예. 그리고 특히 어린 그 중고등학생들 사실은 대학생도 했지만은 수는 다 중고등학생 했어요. 네. 중고등학생들이 그 참 열정, 순수한 마음 그게 아까 정의사회를 구했는데 네. 아까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당시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고 예 엄혹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고 특히 구산 대여범님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수배 대상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때만 하면 수배 대상이죠. 예. 그때 이제 수배 대상이었는데 저 경우는 내가 선서문 당도하기 때문에 형사들이 따라붙었어요. 네. 잡아가면 그래갖고 이제 하도 가서 경찰서에 가서 있다가 네. 이제 따라 붙이는 거죠. 따라 붙이고 그 이튿날 못 오게 하니까 아까 1위는 네. 아까 그 통학차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차단하면 된다고 가야 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해서 네. 생활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생활하다가 아까 예,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예. 또 학생회 소집해가지고 네. 아까 그 구호운동, 소위 부상 학생 돕기 의문품 이제 구호운동도 했고 또 그때마다 이제 26년 하야한 다음에는 막 그 사회가 무질서고 혼란했어요. 예. 그래서 칠수유지 운동도 이렇게 했고 그 참 학생 간부들이 참 열심히 잘 따라왔죠. 그리고 이제 그 한 게 대표적으로 우리 교당에 잘 아시면 이혜정 그 어디 옛날 교정원장 같은 거에 대해서 예. 그때 참석을 했죠. 아, 전 교정원장님이셨죠. 예, 교정원. 그렇군요. 예. 이렇게 4.19 있기까지 이제 경과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4.19로 인해서 좀 수습이 되고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그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역할들에 우리 원불교 또 교도님들도 함께 합력을 했고 원불교 정신으로 또 잘 이렇게 수습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건 참 아까 늘 내가 그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원불교 정신이 아니었으면 그 일을 못했죠. 수식해서 죽음을 무름쓰고 그 총칼 앞에 나간 건데 그리고 그때 주동이라는 것은 네. 그렇게 말도 쉽지 않습니까? 그 선서문 낭독 초안하고 지향 같이 참여하는 것하고 그렇죠. 주동이 하는 것은 예. 이건 상당히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용기도 것 필요하고 같아요. 예. 신념 없이는 그 못합니다. 네. 어떤 심경이었어요? 당시 그런 선언. 당시는 아까 우리 교법대로 정의로운 일은 목숨 걸고 한다. 죽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농촌에서 이제 직접 봤기 때문에 또 농촌에서 듣고 또 그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또 얘기 들었고 네. 우리 선생님들도 그건 바른 일이라 하니까 열심히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열심히 했죠. 네. 죽은 분으로서. 예. 그 우리 교도님들의 활약상 그 당시 4.19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 활약상도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교도위에 이제 학생회 간부들 중에 아까 이혜정 씨도 계셨지만은 또 원광 원로교님, 예. 중고등학교도 있었고 네. 그리고 남성 고등학교도 그때 그 엄불교 신자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 수습할 때는 네. 원광대학의 그 총장님이 20년 이후 그때는 원광대학에서도 네.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그 네.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하여튼 엄불교 식구들이 그래서 참여가 더 많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중앙총부가 있어서 그런 정의사는 그 일을 늘 가르쳤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때 내가 그 보고서 쓸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4.19 본거지가 엄불교 중앙총부가 있는 것이고 예. 그 민족종교로서의 네. 그 역할을 네. 하고 정의사회 구현에 네. 앞장서는 예. 성기가 있는 네. 총부와 성기가 되는 정부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아까 힘을 준 것을 보죠. 예,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이 또 사회의 큰 정의 실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58년의 세월이 벌써 흘렀어요. 그리고 4.19 혁명 유공자 건국 포장을 또 받으시기도 했고요.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평화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당시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건 한말로 말하면 아주 정의사회 그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 젊은 피가 젊은 학생들이 그런 일 모르면 바르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인정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도 3.1운동과 같이 4.19 정신이 확립돼하고 네. 부정에 대한 항거에 대한 민주주의 확립 정신으로 기록도 되고 내용이 돼 있죠. 네. 때문에 우리가 아까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이 그 4.19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19 정신은 소위 정의, 자유, 민주, 국가번영 이걸 위해서 그 학생들이 주도한 혁명이라고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가 순수한 우리 젊은이들이 항상 주목이 돼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프랑스의 에펠탑이라든지 명예혁명의 탑이라든지 영국의 런던 탑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은 아주 탑을 만들어서 그 국민 계몽운동으로서 아주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에 있는 그 4.19 탑은 네. 의거탑으로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탑입니다. 아, 전국에서. 전국에 제일 예, 먼저. 예. 그만큼 역할을 또 크게 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 예, 역할을 예. 컸고, 쉽게 해서 주민들이, 이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예.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그 이리 시에 있는 그 중앙지 그 신문국에서 네. 그 사실을 다실대로 네. 이렇게 잘 발출을 해줘서 그 의거탑이 어느 도시간 제일 먼저 네. 그거 몰랐었죠, 선생님도. 그래서 4.19 탑이 예. 그 역전 앞에 네. 그 3.1절 탑과 옆에 바로 옆에 나란히 있죠. 나란히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가끔 이제 외국에 프랑스 갔을 때도 우리가 에펠탑 이렇게 방문할 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인사하는 건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마 예. 곧 아마 유네스코에 아마 등록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문화죠. 예. 늘 그곳을 참배하고 오갈 때마다 또 그때 떠올리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4.19 혁명 당시 직접 현장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또 하셨어요. 국회에서는 어떤 활동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국회 공무원으로서 이제 또 전문위원으로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이제 국회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입법부는 법률 만드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안이거든. 의안이라고 합니다. 그 법률을 만드는 것인데 또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되고 또 그 외에 기타 아까 뭐 국정감사라든지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다루어서 심사해서 국민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네. 정부 시정에 반영하는 거. 네.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그 또 국회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중심이 상임위원입니다. 그 상임위원은 아시는 바지 국회의원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네. 하는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그 보좌하고 네. 또 전문적 지식을 제공해주고 또 그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아까 같이 그 행정부에서 그 유임 행정법에 대해서 아까 심의 네. 그 법에 맞게끔 됐는가를 심의도 네. 하고 이런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직원이고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전문위원은 선거에 당선되지 않는 위원이네요. 그게 그 뭐 위원회에서 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예비 검토를 하고 예산도 검토하고 또 발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선거에 당선된 아닌 일반 전문인 위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받은 얘기, 소위 받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법률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이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네. 전문위원이 국회의원의 이상으로 대우도 받아요.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마을금고 이사장을 병행을 하셨는데요. 마을금고 활동은 어떤 건가요? 마을금고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반 아까 그 마을금고와 똑같은데 그거는 이제 국회 직장 마을금고입니다. 네. 직장 마을금고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엄불교 정신으로 해서 엄불교 저축조합 정신 있죠. 초창기 저축. 네. 그 정식으로 아까 적잖은 우리 마을금고를 흑자도 만들어 가지고 그 배당고도 네. 13% 전국에서 제일 1등을 했죠. 네. 그리고 또 그 직원들이 활용하는 아까 구매 이거를 직거래 시켜서 또 그 이익이 나면은 그 다시 마을금고 정립해서 네. 이자 없이 하면은 싼 이자로서 더 방출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와 같은 게 쉽게 말씀해 주셔서 엄불교의 저축조합의 정신을 갖다 그대로 받아서 초창기 예. 저축조합. 예. 예.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또 빛났지만은 네. 참 엄불교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걸 느꼈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 배당액을 아직 따라온 데가 없어요. 그것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마을금고 또 이사도 했고 네. 이사도 뭐 한 해만 한 6년간 했고 그거는 실적만 있으면 다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불교의 그 창립 정신, 그게 창립전 중에서 그와 같은 거 수질에서 오는 문제, 네. 또 이렇게 하루 생활을 반성해서 계속하는 문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느끼죠. 네. 그 직거래 매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직거래 매장은 아까 쉽게 해서 국회 내에다가 장을 설치해 놓고 네. 그 두 가지 임시장이 있고 예. 또 상설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직거래 현지에 있는 것을 직접 동업이라든지 그 생산자한테 한 것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갖다가 놓고 소비자한테 팔고 소비자는 아까 직원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팔 때도 반드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제 부인들이 주로 이제 참여시켰죠.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잘 아시면 갯돈, 시골의 갯돈 이자가 높잖아요. 네. 어? 또 연체 붙으면 아까 이자가 높았어요. 예. 뭐 19%. 그와 같은 것을 예방을 해서 예. 그 직원들에 대한 아까 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그래서 선거제도 했는데 제가 아주 당선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전문위원이 되니까 네. 되면 이렇게 국회 내에서 마을 금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늘 바른 판단, 온전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여러 직원들, 인연들을 또 잘 불공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좀 불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은 우리 정신으로 쉽게 해서 이제 간부들이 이제 주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자보와 같이 가령 국회에서도 이제 공무원 중에서 한 그때 예를 들면은 이제 저축을 많이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이제 네. 농협에다가 저축을 많이 해놓는다고. 네. 그러면 이자가 그 저축보다 우리가 말고다가 넣으면 한 1% 더 준다. 어? 그러면 이제 일반 이자보다는 또 이자가 더 싸잖아요. 마을금고 이자가. 그렇죠. 이게 그 사람들한테 또 설득해가지고 아까 다시 해서 모든 아까 혜택 가는 그를 늘렸죠. 이게 그때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 가보니까 80%가 빚쟁이였어요. 네.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게 그와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됐죠. 지금도 이제 그 덕을 봐요. 내가 여기 국회 가보면 네. 그때 그 직원들이 지금에는 간부도 돼 있고 네. 그 인연이랑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 그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엄불교 정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당시 국회 직원들은 한 대략 몇 명이나 가입을 한 했던 거예요? 1200명이죠. 1200명. 아유,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정말 많은 숫자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네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마을금고가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합쳤잖아요. 마을금고 한창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마을금고 시범센터에 있었어요. 네. 크게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기 이전이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덕분에 내가 중앙에 또 이사도 네. 마을금고 중앙 이사, 예. 직장 마을금고 이사로서 중앙에 내가 한 6년 했죠. 네. 직원들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그때야 최고였죠. 그 전에는 적자 났으니까 네. 나 이전에는 쭉.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그 갯돈이라는 게 그때만 너무 웃었어요. 여자 직원들의 갯돈은 네. 근데 그런 것들 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정신이 안 했으면 그거 같은 네, 것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마을금고 운영을 하면서도 항상 투명하게 하고 그렇죠. 또 바른 판단으로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끌고 네, 그리고 그러지 하나 않았을까 더 예를 생각이 들면은 예. 가령 물품 구입할 때 보면 중간 상인단 구입 않고 공장에다가 이제 직접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이제 또 그 보너스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그 직원들한테 나눠줘 버리고 이제 그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또 반가워하고, 반가워하고 늘 그때 생각하면 고맙고 든든하고 네. 저분은 참 인성이 바른 분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원불교 창립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젊은 시절 온몸으로 또 투사처럼 활동하셨던 분, 그리고 언제나 직장에서 국회에서 온전한 판단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으로 활동해 오신 구산태 호범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